고시원 복도에서 대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수는 옆방 문 앞에 멈춰 섰어요. 82살 옥분 할머니가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요?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지만 진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예쁜 똥 쌌네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그때 몰랐어요. 3년 동안 대가 없이 이 똥기저귀를 갈아들인 것이 나중에 어떤 대가로 남겨질 거라는 것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쓸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빈소 앞 방명록에는 김진수라는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진수는 검은 완장을 두른 채 국화꽃 앞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옥분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3년 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똥기저귀를 차고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진수가 발견했던 그날 말이에요. 진수는 할머니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갈아들였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지만 진수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죠. 진수가 옥분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게. 할머니, 이제 발인 시간이에요. 진수는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섰어요. 뒤따라 관이 천천히 운구되었습니다. 고시원 주인 배 씨가 홀로 뒤를 따르며 눈물을 닦았죠. 영구차가 출발하고 화장터까지 가는 동안 진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가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수야, 저 건물들 보이지? 다 사람 욕심으로 지은 거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진수 손을 꼭 잡았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진수를 불렀어요. 김진수 씨 맞으시죠?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강미숙 변호사입니다. 고 박옥분님의 유언 집행인이고요. 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받으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언 집행 통지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사무실로 가시죠. 차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안내로 진수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는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안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강 변호사는 진수를 응접실로 안내했죠. 진수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강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긴장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고 박옥분님께서는 2년 전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진수 앞으로 밀어냈죠. 진수는 서류를 들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문서에는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번지 소재 건물 전체를 김진수에게 유증한다. 진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건물 정보를 확인했죠.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층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진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진수는 평생 100만 원 이상의 돈을 한꺼번에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수 씨는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시죠? 네. 저는 그냥 옆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진수는 상속세라는 단어에 긴장했어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강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20억 원 정도입니다. 20억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억은 진수가 편의점 알바를 100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속계 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해요. 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죠.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안내문이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고 결국 건물이 공매 처분됩니다. 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받았지만 20억을 낼 수 없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진수 씨의 현재 소득과 신용등급으로는 20억 대출이 어려울 겁니다. 진수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어요.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다음 달 고시원비를 내면 바닥날 돈이었죠. 그럼 건물을 팔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금매로 나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강 변호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입니다.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진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주인이 됐다는 사실도 20억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모두 현실감이 없었죠. 진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편의점 사장님과 고시원 주인 배 씨 번호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진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건물들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중 하나가 자기 것이라니.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고시원에 돌아온 진수는 옥분 할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손수 그린 해바라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진수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문을 열면 할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진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장례식, 유언장, 100억, 20억.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강 변호사가 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약속을 잡고
논현동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자기가 물려받았다는 건물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5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대로변에서 가깝고 주변에 상가들이 즐비했죠. 진수는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위층은 작은 사무실들로 보였어요. 건물 옆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가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김진수 씨세요? 중개인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진수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진수의 낡은 점퍼와 찢어진 운동화를 보는 눈빛이 의아했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단 건물 내부부터 보시죠. 중개인은 건물 관리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고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건물 앞에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50대쯤 돼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야, 거기서. 뚱뚱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수와 중개인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진수 앞에 섰죠. 너 김진수지?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진수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진수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 새끼가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잠깐만요, 저는. 닥쳐. 치매 노인 꼬드겨서 유언장까지 쓰게 했다며? 남자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진수는 남자를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딸렸죠. 저 손 좀 놔주세요. 나? 감옥 갈 놈이 말이 많네. 옆에 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진수 씨, 저는 박 실장입니다. 최만석 씨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박 실장은 서류를 진수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이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고요. 진수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류분이 뭔가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이 건물은 내 거니까. 최만석이 진수의 멱살을 놓으며 밀쳤습니다. 진수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중개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죠. 저는 할머니를 3년 동안 돌봤어요. 아무도 안 왔을 때 돌봤다고? 똥기저귀 갈아준 게 자랑이야? 만석은 비웃었습니다. 넌 우리 엄마를 감금하고 협박해서 유언장을 쓰게 만든 거야. 사기범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직접. 증거 있어? 너 혼자 우기는 거지. 박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김진수 씨, 우리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와 강요 혐의로요. 진수는 멍해졌습니다. 고소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박 실장은 냉소를 지으며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현수막을 꺼내더니 건물 기둥에 묻기 시작했어요. 현수막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경고 현 건물 점유자는 사기 혐의로 피소 중. 거래주의.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중개인은 진수에게 다가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김씨, 이런 상황에서는 매물로 내놓기가. 잠깐만요. 제가 설명. 일단 소송부터 정리하세요. 연락 주세요. 중개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층 창문에서 세입자 한 명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만석이 진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잘 들어. 만석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넌 이 건물에 손 하나 못 댄다.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받았거든. 그게 무슨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는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만석은 진수의 뺨을 2번 찰싹 때렸습니다. 세지는 않았지만 모욕적이었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말이야. 만석은 일어서며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세금 낼 돈도 없잖아. 20억. 어떻게 낼 건데?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석은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공매로 넘어가고 넌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명예까지 바닥나고. 박 실장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가시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둘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만석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김진수. 세금 낼 돈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좋은 제안 해줄게.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수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김진수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옥분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아,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건물은 팔 수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요. 그럼 대출은요? 소송 중인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출도 어렵겠네요.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요? 그건 김진수 씨가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전화가 끊겼어요. 진수는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빨간 글씨가 눈에 아렸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300만 원이 전부인 자신에게 20억은 너무 큰 숫자였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뉴스 나온 사람 아냐? 진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어요. 전동차에 올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현수막의 글씨가 2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죠. 고시원으로 돌아온 진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을 보니 편의점 사장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진수야, 오늘 저녁 시간대 근무 가능해? 진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갈게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저녁 6시, 진수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어요. 컵라면을 사는 학생, 담배를 사는 직장인, 술을 사는 아저씨들. 진수는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세금 생각뿐이었어요. 10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진수는 계산대에 앉아 핸드폰으로 상속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산식과 세율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발신이었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서류를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진수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2025년 6월 15일까지. 오늘이 12월 말이니 시간은 6개월도 채 안 남았죠. 진수는 서류를 들고 배 씨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배 씨가 나왔어요. 진수야, 무슨 일이야? 배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진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배 씨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진수야, 이거 큰일인데?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 씨는 서류를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억이면 보통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모으는 돈이야.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된대요.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배 씨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단 국세청에 가서 상담받아봐. 분할 납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국세청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대기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수 차례가 됐어요. 창구에는 30대 남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주연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속세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주무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김진수 씨 맞으시죠? 피상속인은 박옥분 씨고요. 네, 맞습니다. 상속 재산은 부동산 한 건이네요. 과세표준이. 이 주무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속세가 약 19억 8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진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걸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 주무관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수 씨,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편의점 알바요. 월급은요? 한 150만 원 정도요. 이 주무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 소득으로는 연부연납 승인이 어렵습니다. 담보도 제공하셔야 하고요. 담보요? 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셔야 하는데 현재 소송 중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처분금지가 처분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 주무관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상태로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진수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이기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셔야죠. 다른 방법이요? 친인척한테 빌리시든지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시든지.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빌려줄 친척도 없고 대출받을 신용도 없었거든요. 만약 기한까지 못 내면요? 이 주무관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0.02%씩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20억 기준으로 하루에 약 44만 원씩 늘어납니다. 진수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체납 처분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하고 공매로 넘기죠. 공매요? 네, 시세보다 싸게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못 팔리면. 이 주무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김진수 씨가 직접 체납액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진수는 창구를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진수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그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잔고는 280만 원. 고시원비 50만 원을 내면 230만 원이 남았죠. 20억을 만들려면 280만 원을 7,142배로 불려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진수는 국세청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어요. 한강 다리까지 왔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겨울 강물은 차갑게 흘러갔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옥분 할머니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장례식 때 하나 챙겨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진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진수는 잠시 멈춰서서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었죠. 진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알바 자리 하나 더 없을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지금도 일 많이 시키는데 더하면 몸 상해. 괜찮아요. 더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진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새벽 시간대 일손이 필요하긴 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배 씨와 마주쳤습니다. 진수야, 국세청 다녀왔어? 네. 어땠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 씨는 진수의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 괜찮아요. 쉬어야 해서요. 진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죠. 그날 밤 진수는 악몽을 꿨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 진수를 짓누르는 꿈이었어요. 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시간 뒤면 편의점으로 가야 했죠. 진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진수는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1억이라도 받으면 당장의 빚은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하루에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몸은 지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거든요. 일주일 동안 번 돈은 35만 원. 통장 잔고는 265만 원이 됐어요. 20억까지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복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었죠. 진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김진수 씨, 오랜만입니다. 박 실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시죠? 진수는 방문 열쇠를 쥔 채 망설였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진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긴 뭐하니 안으로 들어가시죠. 진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죠. 박 실장은 방을 둘러보며 허를 찼습니다. 여기서 사시는군요. 100억짜리 건물 주인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상 의자를 박 실장에게 권했습니다. 박 실장은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김진수 씨, 세금 납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박 실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상속 포기 및 합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읽어보시면 압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수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최만석에게 양도한다. 대신 최만석은 진수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소송도 모두 취하한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진수는 서류를 책상에 던졌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제안이죠. 박 실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진수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물은 못 팔고 대출도 못 받고 세금은 매일 늘어나고요. 박 실장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어요. 납부 기한까지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후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가 되면 김진수 씨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니, 빚더미에 앉게 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요? 편의점 알바로 20억을 버시게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김진수 씨, 당신은 이미 진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바라봤어요.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없습니다. 최만석 씨는 친아들이거든요. 할머니는 저한테 주신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박 실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옥분 씨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2년 전부터 중증 치매 판정 받으셨죠. 진수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유언장 작성 당시 옥분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유언장 쓸 때 그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박 실장은 비웃었어요. 김진수 씨 혼자 우기는 거죠. 법정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볼펜을 꺼내 진수 앞에 놨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1억은 큰 돈입니다. 100억짜리 건물인데 1억이요? 갖지도 못할 100억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1억이 낫지 않습니까? 박 실장은 합의서를 진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지면 1억도 못 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진수는 볼펜을 보며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 할머니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20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진수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합의서의 서명란에 펜끝을 댔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 씨였어요. 진수야, 저녁 먹었어? 배 씨는 방 안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박 실장이 짜증스럽게 배 씨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여기 주인인데 당신은 누군데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어요. 저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진수 씨와 중요한 얘기 중이고요. 법률 대리인? 변호사도 아니면서 무슨 법률 대리인? 배 씨는 명함을 받지도 않았어요. 진수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데?
진수는 볼펜을 놓았습니다. 저 사장님, 계약서 같은 거 쓰면 안 돼. 지금은 배 씨가 끼어들었죠. 박 실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부인,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친구 보증인이에요. 당연히 끼어들 일이죠. 배 씨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당신네가 뭔 짓 하는지 다 압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분 씨 아들이라는 사람 10년 동안 어머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배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거 옥분 씨가 저한테 맡긴 겁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수첩을 펼치자 날짜별로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5년 3월 아들이 돈 달라고 전화함. 거절했더니 욕설. 배 씨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2016년 12월 아들이 찾아와 인감증명서 내놓으라고 협박. 박 실장이 수첩을 뺏으려 했지만 배 씨가 피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수십 개예요. 법정에 가면 누가 진짜 할머니를 돌봤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진수는 배 씨를 바라봤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걸 기록해뒀다니. 그리고 진수 얘기도 여기 있어요. 매일 간병한 기록이요. 배 씨는 수첩 뒷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매일매일 진수가 한 일들이 적혀 있어요. 법정 증거로 충분하죠. 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김진수 씨, 제 제안은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박 실장은 합의서를 책상에 놓고 방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진수는 배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 배 씨는 진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옥분 씨가 널 믿고 건물을 준 거야. 포기하지 마.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옥분 씨 방 정리부터 해봐. 혹시 뭐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 방이요? 응, 아직 손도 안 댔잖아. 오늘 같이 가보자. 배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옥분 할머니 방 열쇠였어요. 이거 옥분 씨가 생전에 나한테 맡기며 한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진수한테 꼭 주라고. 보물단지가 방에 있다고. 진수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쇠는 낡았지만 묵직했어요. 진수와 배 씨는 복도를 걸어 옥분 할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에 붙은 해바라기 스티커가 빛발했어요. 진수는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는 할머니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진수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먼지가 쌓인 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싱글 침대, 낡은 옷장, 화장대 하나.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사셨던 거예요. 진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 뭐가 있을 거야. 배 씨가 말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부터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손수건과 양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화장대로 갔어요. 거울 앞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빗과 로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몇 개가 나왔죠.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는 얼마 안 됐어요. 몇십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통장을 다시 넣었어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진수는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 할머니 사진도 있었어요. 시장에서 국밥을 파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어린 만석의 사진도 있었죠. 할머니가 만석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못 찾았어? 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진들밖에 없어요. 진수는 일어서서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묵주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성경책을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할머니가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들이 있었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진수는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배 씨가 방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냉장고 있네. 진수가 고개를 돌리자 작은 김치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코드가 꽂혀 있었고 웅웅 소리가 났어요. 진수는 냉장고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거 왜 켜놨을까? 할머니가 김치 좋아하셨잖아. 배 씨가 대답했어요. 진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쏟아졌어요.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진수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곰팡이가 핀 김치, 썩은 무, 굳어버린 된장.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으니 당연했죠. 맨 아래 칸에 붉은 김치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통들보다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진수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손에 든 순간 무게가 느껴졌죠. 김치가 들었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진수는 김치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뚜껑을 보니 매직으로 글씨가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진수밥.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진수를 강아지라고 부르곤 했었죠. 진수가 잘 따른다고, 착하다고. 열어봐. 배 씨가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돌렸어요. 뚜껑이 열리며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김치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진수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진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채권이었죠. 무기명 채권. 액면가 1억 원짜리 채권이 20장. 진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채권이네. 무기명 채권. 배 씨가 채권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현금화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줘. 진수는 채권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20장, 20억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돈. 진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걸 숨겨두신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배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수는 김치통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닐봉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진수는 두 번째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를 열자 USB 메모리가 나왔어요. 구형 USB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진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날짜와 함께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20년 3월 5일 만석이가 와서 돈 달라고 했다. 도박 빚이라고. 안 줬더니 나를 밀쳤다. 진수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8월 12일 만석이가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내 명의로 대출받는다고 했다. 페이지마다 만석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 사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 노트와 USB는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미안해. 진수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진수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USB 확인해 봐야겠다. 배 씨가 말했어요. 지금요? 당장 가자. PC방. 둘은 김치통을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근처 PC방으로 달려갔어요. 카운터에서 자리를 배정받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어요.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10개쯤 있었어요. 진수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할머니 방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옷장 위쯤에서 방 전체를 찍고 있었죠. 날짜는 2020년 3월 5일. 노트에 적힌 날짜와 같았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만석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엄마, 돈 줘. 당장. 만석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돈 없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빌딩 있잖아. 그건 못 줘. 내가 도박으로 날릴 것 뻔해. 만석이 할머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 늙은이가 내가 아들인데 왜 안 줘? 만석이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넘어졌습니다. 빨리 죽어. 그래야 내가 돈 받지. 만석은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 새끼. 배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른 영상도 봐. 진수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만석이 서류를 들고 와서 할머니에게 사인하라고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만석이 할머니 지갑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만석이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영상을 멈추고 USB를 뽑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배 씨가 말했어요. 뭐가요? 만석이 상속 결격 사유야. 민법에 나와 있어. 피상속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면 상속권을 잃어. 진수는 배 씨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응, 내가 드라마에서 봤어. 배 씨는 웃었습니다. 진수는 USB를 꼭 쥐었어요. 이제 방법이 생긴 겁니다. 할머니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장 강 변호사한테 가야겠어요. 그래, 가자. 둘은 PC방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진수는 김치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채권과 USB와 노트,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법률사무소 앞에 섰어요. 진수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배 씨도 따라 내렸죠. 빌딩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진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층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진수를 알아봤어요. 김진수 씨시죠? 변호사님 계세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강 변호사가 나왔어요. 김진수 씨, 무슨 일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는 김치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실로 가시죠. 셋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김치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뚜껑을 열고 채권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기명 채권입니다. 20억 어치. 진수는 채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채권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진수는 USB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USB에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최만석이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봤어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기셨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죠. 진수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는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수와 배 씨도 동행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사과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 USB와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최만석의 존속폭행 증거입니다. 강 변호사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도 있습니까? 네, USB에 담겨 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할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나왔죠.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언제 촬영된 겁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날짜가 영상마다 찍혀 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몇 개 더 확인했어요. 만석이 할머니를 때리고 협박하고 물건을 훔치는 장면들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소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무슨 관계죠? 간병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할머니를 돌봤어요. 형사는 진수를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죠. 진수는 형사가 내민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최만석의 죄목들, 존속폭행, 협박, 사기. 진수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이요? 네, 상속 결격 선고 청구를 해야죠. 셋은 서초동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강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USB 사본, 노트 사본, 할머니 간병 기록.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접수는 오늘 중으로 될 겁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만석은요? 경찰이 곧 움직일 겁니다. 그 시각 최만석은 건물 로비에 있었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 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의서를 받아낼 생각이었죠. 사장님, 김진수 곧 올 겁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석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건물 앞에 섰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만석은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저게 뭐야? 경찰관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형사가 만석을 가리켰어요. 최만석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서울경찰청 형사입니다. 존속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는 수갑을 꺼냈어요. 만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는 만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이거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시죠. 박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증거로 체포하는 겁니까? 형사는 박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변호사 자격증 있습니까? 박 실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없으시면 비켜주세요.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연행합니다. 경찰관들은 만석을 끌고 나갔어요. 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실장, 변호사 불러. 당장.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어요. 건물 세입자들이 로비로 나와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건물주 아들 아냐? 경찰한테 잡혀가네. 뭔 짓을 한 거야? 박 실장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석과의 계약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만석의 체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치매 노인 폭행한 패륜 아들 긴급 체포. 진수는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만석이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들한테 그런 짓을 당하면서도 혼자 견디셨을 거예요.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결격 선고 청구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강 변호사가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진수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만석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취하요? 네, 변호인이 없어서 소송을 유지할 수 없대요.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처분금지가 처분도요? 당연히 해제됩니다. 내일 등기소 가서 말소 등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을 팔 수 있나요? 팔 수도 있지만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네.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세금 내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석 씨 재판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제가 법정에 가야 하나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죠. 일주일 후 진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박옥분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고시원 옆방에 사셨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피해자를 간병한 이유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죠.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이 노트를 본 적 있습니까? 네, 할머니께서 남기신 거예요. 노트에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만석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인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만석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죄송한 겁니까? 어머니한테요. 재판장은 서류를 덮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하며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만석과 진수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만석은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노트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진수는 노트를 펼쳐 만석에게 보였어요.
할머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서가,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렸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만석은 노트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셨어요. 진수는 노트를 다시 접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도관이 만석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법원을 나와 강 변호사를 만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내일 국세청 가서 세금 내세요. 채권 현금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 변호사는 진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진수 씨, 옥분 씨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진수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채권 뭉치가 든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배 씨가 빌려준 가방이었죠. 9시가 되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곧장 창구로 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채권을 꺼내 내밀었어요. 직원은 채권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나왔어요. 고객님,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진수는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공간이었어요. 가죽 소파와 커피 머신이 있었죠. 과장이 채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무기명 채권이시네요. 총 20억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진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과장은 신분증을 스캔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입금 받으실 계좌 알려주세요. 진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 230만 원이 찍힌 통장이었어요. 과장은 통장을 받아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현금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괜찮습니다. 처리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커피를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죠. 30분이 천년 같았어요. 드디어 과장이 나왔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과장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진수는 통장을 받아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9억 8천만 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어요.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숫자였죠.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행을 나와 곧장 국세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주무관을 만나러 갔어요. 민원실에 들어서자 이 주무관이 진수를 알아봤습니다. 김진수 씨, 어떻게 오셨어요? 세금 내러 왔습니다. 이 주무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금이요? 어떻게요?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진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주무관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피상속인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이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주무관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화면이 떴어요. 금액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총 19억 8,500만 원입니다. 맞으시죠? 네. 이체하시겠습니까?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 돈을 보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였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체해 주세요. 이 주무관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납부 영수증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 주무관은 영수증에 직인을 찍었어요. 납부 완료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주무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진수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억. 그 무게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국세청을 나와 진수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끝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어요. 등기소 가는 차 안에서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냈어요. 등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등기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 후 새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소유자란에 김진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건물주로서의 시작 말입니다. 진수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어요. 강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산을 했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진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금액이었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계좌이체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옥분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뭡니까? 편지예요. 김진수 씨께 드리라고 하셨죠. 진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진수는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죠. 진수야,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 할매는 없겠지. 미안해. 내한테 집만 남기고 가서. 근데 말이다. 할매는 내가 이겨낼 줄 알았어. 넌 착하지만 약하지 않거든. 건물은 내 거다. 당당하게 지켜라. 그리고 말이야, 할매처럼 외롭게 살지 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 만들어. 할매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진수는 건물로 갔어요. 자기 건물. 이제는 정말로 자기 것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의 현수막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편의점 사장이 진수를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진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죠. 축하드립니다. 뉴스 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건물을 둘러봤어요. 2층부터 5층까지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리실로 가서 관리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새 건물주 김진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관리인은 장부를 꺼냈어요. 월세 입금 내역이에요. 확인하세요. 진수는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매달 2억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해도 한 달에 1억 5천은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관리인과 악수했어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탁 트인 하늘이 보였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유산. 그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진수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다 끝났어? 네, 사장님. 다 끝났어요. 축하한다. 저녁 사줘. 네, 사드릴게요. 진수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진수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진수는 주머니에 할머니 편지를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장마가 왔고, 가을에는 낙엽이 졌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진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건물 관리하는 법, 세입자들과 소통하는 법, 세금 처리하는 법.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진수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옥분 빌딩이라는 글씨가 은은한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진수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죠. 할머니 이름을 담고 싶었거든요. 1층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배 씨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카페 운영권을 무상으로 드린 거였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2층 공사 확인해야 해서요. 아, 오늘 완공이지? 네, 드디어요. 진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아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환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예전의 어두운 사무실은 사라지고 밝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다가왔어요. 네, 다 끝났나요? 네, 마지막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진수는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식탁과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주간 보호센터 간판은 언제 다나요? 오늘 오후에 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보였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오후가 되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진수가 직접 고용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었어요. 모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간호사 팀장이 인사했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자리 익숙해지셨어요? 네, 이제 어르신들만 오시면 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무료로 돌보는 곳이었죠. 제가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수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불편하시거나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믿었어요. 면접 볼 때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진수는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월세 계약서, 관리비 내역, 수리 요청서. 진수는 하나하나 검토하며 결제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편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진수 스타일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잠깐 쉬세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관리인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다르세요. 진수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진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뒀었어요. 배추 모종을 심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자라서 포기가 커졌어요. 진수는 물을 주며 배추를 살펴봤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붉은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화분으로 쓰고 있었죠. 김치통 안에는 튼튼한 배추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김치통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보물단지. 이제는 새 생명을 키우는 화분이 됐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할머니 같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배 씨가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네, 배추 좀 보려고요. 배 씨는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잘 자랐네. 김장할 수 있겠어. 그럼 사장님께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둘은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수야,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요, 전 괜찮았어요. 옥분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배 씨가 진수를 쳐다봤어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진수는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하려고요. 옥분 씨가 편지에 뭐라고 했어? 좋은 사람 만나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됐다. 배 씨는 진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어르신 5분이 오셨어요. 진수는 한 분 한 분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어르신들은 조금 어색해 하셨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직접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죠. 사장님, 제가 할게요.
주방 직원이 말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진수는 정성껏 재료를 썰고 끓였어요. 어르신들께 직접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한 분이 진수를 올려다 봤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기특하네. 어르신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네. 우리 딸 해준 국 같아.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르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진수는 한 분 한 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진수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어수선했지만 따뜻했어요. 첫날 수고하셨습니다. 진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 묵주를 꺼냈습니다. 묵주알을 하나씩 만지며 기도했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묵주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때가 묻은 묵주. 진수는 묵주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카페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 씨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지. 배 씨는 커피 2잔을 내렸어요. 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어르신들 표정이 밝으셨어요. 다행이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센터 이야기, 건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배 씨가 일어섰어요. 진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카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입구에서 배 씨와 헤어졌습니다. 진수는 혼자 거리를 걸었어요. 고시원은 이제 안 살았지만 가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길이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걷던 길. 진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옥분 빌딩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 그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었죠. 진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진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었고, 배 씨가 있었고, 센터 어르신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묵주가 손에 잡혔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씩씩하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새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진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